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사무장 김철중입니다. 법무사 대표로 13년 동안 서초동에서 하다가 잠시 사무장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하고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았을 때 의사표시 의한 공시송달로 법원에다가 사건 번호 별도 받아가지고 송달인 지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기사에 보면 뭐 치사하니 이런 걸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헤어져가지고 남자가 내용증명을 여자한테 보내서 그동안 사줬던 명품백이라든지 명품 구두 돌려달라고 해서 두말하지 않고 돌려줬다는 얘기가 기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요즘 이 층간소음이나 누수소송 그리고 여러가지 명도라든지 손해배상 대여금 소송 이런 게 많은데, 명확하게 증거가 있으면 소송으로 바로 가도 되지만 증거가 없을 때 증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이고, 또 소송으로 가면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1심, 2심, 3심 하면 뭐 몇 년 걸릴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 내용증명으로 약간 이제 강하게 써가지고 겁을 먹고 상대방이 그 발신자가 내용증명 써서 보낸 대로 의도한 대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내용증명은 대충 심파적으로 써갖고는 안 돼요. 소송에서도 자인이 있는데 이 뭔 말인가 하면 법률 전문가들도 자기가 법무사 변호사라도 자기가 일을 당하면 자기가 사실관계나 이런 건 다 쓰지만 의뢰를 해갖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요. 왜 그런가 하면 당사자는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쓴다고 쓰지만 내가 불리하고 상대방에 유리한 문구라는 그런 걸 쓰면 상대방은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내가 불리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자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내용증명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아요. 전문가들도 천차만별인데 거의 소장이나 고소장 이상 수준으로 써야 돼요. 상대방은 내 개인이 써도 법무사를 변호사를 통하든 자기가 써도 그 사람도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이런 내용증명 안에 어떻게 하는지 법률 상담을 받아보거든요. 자, 그래서 대충 쓰면 안 되고요. 심파주로 써도 안 되고, 그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적인 거, 판례, 조문, 학설, 그리고 이제 거의 소장이나 그 고소장, 거의 논문 형식으로 잘 간결하면서 임팩트하게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2회 정도 안 가면 우리나라는 민법의 도달주의 원칙이라 가지고 효력이 없어요. 자, 이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반송된 거 반송해 주걸랑요, 내용증명 원래 세부를 출력해 가요. 거기다가 간인하고 내 도장으로 발신인 도장으로 마지막에 도장 찍고 다 간인을 해요. 그리고 세부를 개인도 하고요. 그러면 우체국에 가져가면 우표하고 등기 봉투 사라 그래가지고 하나는 상대방한테 보내고 한 분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한 분은 다시 나한테 돌려주고, 내가 그 우체국 소인 지킨 거 이걸 보관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이제 정보로 낼 때 내용증명 보낸 거 PDF 스캔 뜨고 그 과정을 그 등기 번호가 찍혀 있어요. 그거 하고 그 우체국 등기 인터넷 들어가면 그 사건 검색하면 몇날 며칠 어디로 도달하고 우체부가 누구한테 배달한까지 나요. 자, 근데 두 분 도달 안 하면 요거를 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그 초본을 발급해 줬는데 요즘 잘 안 해줘요. 자, 이때 할 수 있는 게 법원에다가 송달 레인지 내고 의사표시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요. 그러면 얘들이 보정명령을 내요. 초본 발급 내라고. 아까 만약에 초본 발급한 게 있으면 그 내도 되고요. 그게 안 됐을 때 내가 다시 그 보정명서를 가지고 초본 발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판결이나 이런 소송이나 이런 거는 그 보정서 가지고 양식이 있어요. 그걸로 초본될 수 있고, 또 판결 다 받았을 때 정보라고 뭐 집행본하고 송달 확정 증명 첨부해 가지고
경매 신청이나 재산 명시, 채무 불이행점 명부 등재, 채권 합류 추진 명령, 채권 합류 정비 명령,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또 초본 발급해야 되는데 초본 발급할 수 있는 양식이 많이 있어. 한 10가지 돼요. 각각에 따라 다 달라요. 또 재외국민 따르고 외국인 따르고 다 달라요. 자, 법원에다 손대를 인지내면 별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면 법원 게시판에다가 공시송달 신청되고, 원래 이 공시송달 제도가 없는데 내용 증명이나 의사표시한 공시송달하며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여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해줘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재판이나 이런 데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이제 임대차 관계 주택도 그렇지만 상가도 그렇고 이게 임차인이 있을 때 기간을 정한 경우와 정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인 경우가 다 달라요. 입법 상가하고 주택하고. 이 경우 내가 어디서 표시하는데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문자로 하는 것도 하지만 그거보다 좋은 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 받네. 보통 갭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요거를 주인은 거의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경우 많아요. 주인도 계속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그럼 내가 누구한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외국가 있는 경우도 많고 이랬을 때 증거를 확실히 남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주택 임대차 임차권 설정 등기도 할 수 있는 임대차 명령에 의해서 이 뭔 말인가 하면 내가 막 전세나 월세 샀을 때 서울 같은데 비싸잖아요. 뭐 지방도 내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근데 대항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딴 데 전입신고하고 딴 데다가 내가 또 전세나 월세 살아야 되잖아요. 빼고 점유도 내가 물건 다 빼면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게 기간 만료하고 임차권 등기명령 하는데, 이것을 법원에서는 신청하면 만료된 거 아니면 여러가지 주인한테 의사표시한 거를 요구를 하거든요. 이때 촉박하기 때문에 증거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표시한 공시송달을 많이 해요. 이게 일반인들이나 법조인 중에도 거의 잘 안 써요. 잘 모르고 안 해본 사람도 많은데 저는 많이 해봤고요. 각 제도는, 그리고 뭐 법원에 소송을 하나 해도 보정명도 내고 대법원 판례가 이제 적극적 성명을 못하지만 소극적 성명을 할 수 있어요. 판사님이 소송 중인 입장에서. 다 제도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산 명시가 결정이 들어왔을 때 의견서 내는 거, 채무불이행점 명부대에서 왔을 때 채무자로서 10일 내에 의견서, 진술서, 답변서, 신문서 이런 거 내는 것도 사람들 지레 포기하고 안 하는데 다 사건마다 제도마다 다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내가 할 수 모르면 저 같은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는 법무사도 13년 했지만 지금도 사무장으로서 여러 사람들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힘찬 월요일 되십시오. 이상 서초동 법무사 사무장 김철주입니다.